3년 9개월의 공백을 깬 방탄소년단이 컴백 키워드로 아리랑을 선택했는데요. 이게 터트린 경제 효과가 무려 6조 원입니다. 소나타 12만 5천 대를 수출해야 버는 돈을 단 2주 공연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역대급 컴백 뒤편에서 한국행 비행기 타려고 적금 깬 외국인 팬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1박에 100만 원까지 치솟은 호텔비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지금 대한민국 관광의 미래를 갉아먹는 바가지 요금이라는 탐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번 이슈 그냥 아이돌 컴백 소식으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대한민국 GDP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경제 사건이에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가볍게 봤거든요. 군대 다녀온 가수가 애국 마케팅 좀 하나보다 국위 선양 정도 하겠거니 했죠. 그런데 실제 경제 데이터를 까보는 순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문화가 어떻게 실물 경제를 집어삼키는지 이번만큼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거시 경제학 교과서에 실어도 될 정도예요. 뉴스에서 승수 효과니 소프트 파워니 복잡한 용어 던지면서 떠드는데 솔직히 뭔 소린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현미경 들여다보듯 완벽하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골치 아픈 경제 이슈를 회 뜨듯 얇게 썰어서 여러분 입에 쏙 넣어드리겠습니다. 6조 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왜 자동차 수출보다 값진 건지, 바가지 요금이 왜 국가적 손실인지까지 전부 다 풀어드릴 거예요. 복잡한 건 제가 다 씹어놨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기 힘든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직접 친서를 보냈어요. 내용이 뭐냐면요. 제발 방탄소년단 공연 횟수 좀 늘려달라는 겁니다. 일개 가수의 공연 일정을 두고 국가 정상이 외교 서한을 보내는 상황,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보통 이런 국가 간 협력을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외교관 수십 명이 몇 년에 걸쳐서 공을 들여야 합니다. 수백 번의 회의, 수천 통의 공문, 셀 수 없는 악수와 만찬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걸 아티스트 한 팀이 노래 한 곡으로 단번에 해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예요. 총칼 없이, 경제 제재 없이 오직 문화의 힘만으로 상대국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과거 한국이 가진 파워가 뭐였습니까?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제조업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BTS라는 이름 석자가 현대차, 삼성전자 못지않은 국가 브랜드가 된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아리랑이라는 키워드에 숨겨진 브랜드 전략을 낱낱이 해부하고요.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는 테일러 스위프트와 경제 효과를 직접 비교 분석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난리가 난 부산 숙박비 바가지 논란, 이걸 경제학의 게임 이론으로 해석해 드릴게요. 왜 모두가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인 함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언론들이 이번 컴백을 두고 뭐라고 분석하는지 아세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솔직히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모든 기사가 이 한 줄로 퉁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뻔한 분석 뒤에 숨겨진 치밀한 마케팅 포석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2026년이 무슨 해인지 아세요? 바로 나홍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이 서울 단성사에서 처음 개봉된 지 정확히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26년이 어떤 시대였는지 떠올려 보세요. 일제강점기 한복판이었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이름까지 빼앗겼던 암울한 시절이었죠. 그때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어준 게 뭐였냐면요. 바로 아리랑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극장에서 영화가 끝나면 관객들이 다 같이 아리랑을 불렀대요. 울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 노래가 100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다시 불리고 있는 거예요. 식민 지배를 받던 약소국이 아니라 전 세계 190개국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문화 강국의 위치에서요. 이 서사가 얼마나 완벽한지 보이시나요? 하이브 전략팀이 이 타이밍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 군 복무 후 완전체 컴백이라는 스토리, 그리고 아리랑이라는 키워드까지 전부 계산된 겁니다. 우연의 일치로 보기엔 퍼즐 조각이 너무나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2012년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그때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K-팝 노래가 있었죠. 바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입니다. 유튜브 조회수 최초로 10억을 돌파했고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강남스타일이 왜 선곡했는지 기억하세요? 말춤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안무, 예상을 뒤엎는 키치한 뮤직비디오, 비급 유머 코드가 터진 거예요. 전 세계가 이게지 뭐 하면서 웃다가 빠져든 거죠. 그런데 이번 방탄소년단의 아리랑 프로젝트는 궤가 완전히 다릅니다.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철저하게 기획된 명품의 헤리티지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헤리티지 전략이 뭐냐면요. 샤넬이나 에르메스 같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이 자주 쓰는 기법이에요. 100년 전 창업자의 철학, 장인 정신, 브랜드의 유산을 계속 강조하면서 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가방 하나가 수천만 원을 해도 사람들이 기꺼이 지갑을 여는 겁니다. 방탄소년단이 지금 정확히 이걸 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소비되고 잊히는 팝스타가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유산 그 자체로 격상시키고 있는 거죠. 아리랑이라는 100년 된 민족의 노래를 전면에 내세운 순간 이들은 단순한 아이돌에서 국가대표 브랜드로 포지셔닝이 바뀐 겁니다. 한철 반짝하고 사라지는 유행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유산급 가치를 갖게 된 거예요. 경제학에 낙수 효과라는 개념이 있어요. 대기업이 잘 되면 그 돈이 협력업체로, 중소기업으로 결국 서민 경제까지 흘러내린다는 이론이죠. 찬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 효과가 문화계에서는 확실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아리랑을 힙합 비트에 얹어 부르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전 세계 10대, 20대 팬들이 유튜브 검색창에 아리랑을 치기 시작해요. 난생 처음 듣는 단어거든요. 아리랑이 뭐지? 검색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알아서 연결해줍니다. 김덕수 사물 놀이패 공연 영상, 국립국악원 무대, 1926년 나움뷰 감독 영화 정보까지 줄줄이 뜨는 거예요. 파리에 사는 20살 여대생이 BTS 노래 하나 듣고 국악에 입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화판 낙수 효과예요. K-팝이라는 거대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가 전 세계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끌어당기면 그 관심이 국악, 한복, 전통공예 같은 하위 문화 생태계로 콸콸 흘러내리는 구조인 거죠.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티저 영상 공개 직후 구글에서 한국 전통문화 관련 검색량이 무려 4,000배나 급증했습니다. 4,000배요. 정부가 전통문화 홍보한다고 매년 수천억 원씩 예산을 쏟아붓는데 그 효과를 티저 영상 하나가 하루 만에 넘어버린 겁니다. 이게 소프트 파워의 진짜 위력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영향력입니다. 자, 이제 문화적 의미는 잠시 접어두고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실 돈 얘기를 해볼게요. 실제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트로에서 6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뉴스가 자극적으로 부풀린 거 아니에요. 경제학의 승수 효과라는 개념으로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온 과학적인 수치입니다. 승수 효과가 뭐냐면요. 어떤 경제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화를 연쇄적으로 유발해서 최종적으로 처음 변화량의 몇 배에 달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현상이에요.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프랑스 파리에 사는 25살 여성 제시카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제시카는 7년 차 암이에요.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 티켓을 20만 원에 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국에 오려면 비행기를 타야 하잖아요. 파리에서 인천까지 왕복 항공권 200만 원이 나갑니다. 공연 보려면 숙소도 잡아야죠. 호텔비로 50만 원이 빠져나가요. 한국까지 왔는데 삼겹살을 안 먹겠습니까? 고깃집에서 5만 원 씁니다. 올리브영 들러서 화장품 30만 원어치 쓸어 담고요. 면세점에서 선물용 쇼핑으로 20만 원 더 씁니다. 계산해보세요. 20만 원짜리 티켓 한 장이 305만 원의 지출로 이어진 거예요. 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고깃집 사장님 매출이 되고 화장품 매장 직원 월급이 되고 그 월급이 다시 내수 소비로 돌아갑니다. 이게 승수 효과의 위력입니다. 6조 원이 소나타 12만 5천 대 수출과 맞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똑같은 6조 원이라도 질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동차 한 대 가격이 3천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이걸 수출하면 3천만 원이 전부 우리나라 이익으로 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동차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철광석 수입해야죠. 고무 수입해야죠. 반도체 칩도 사와야 하고 각종 부품도 해외에서 들여와야 합니다. 원자재 수입 비용을 빼고 나면 실제로 한국에 남는 순이익은 훨씬 적어요. 이게 제조업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은요, 공연 수익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가 뭘까요? 멤버들의 땀, 눈물, 피나는 연습, 그리고 창의성입니다. 전부 무형의 자산이에요. 철광석을 수입할 필요가 없어요. 고무를 사올 필요도 없고요.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가 거의 없으니까 벌어들이는 돈이 거의 고스란히 국가 이익으로 남는 겁니다. 경제학에서 이걸 부가가치율이라고 하는데요. 문화 콘텐츠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제조업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장 돌려서 버는 1조 원보다 노래 불러서 버는 1조 원이 국가 경제 입장에서 훨씬 순도 높은 알짜 배기 수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전 세계 190개국 생중계권료, 굿즈 판매 수익, 외국인 관람객들의 외화 지출까지 더하면요. 6조 원이라는 추산치도 사실 보수적으로 잡은 거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도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는 팝스타가 있어요.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스위프트가 투어를 돌면 미국 경제가 들썩인다고 해서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잖아요. 실제로 엄청난 경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스위프트 노믹스의 본질이 뭐냐면요. 거대한 진공 청소기 같은 거예요. 미국인들이 미국 안에서 막대한 돈을 쓰게 만드는 내수 순환 구조에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미국 돈이 미국 안에서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경제 효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이 없어요. 땅 파도 석유 안 나오고 철광석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아왔냐면요.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파는 수출로 버텨온 거예요. 수출이 국가 생존인 나라입니다. 이런 한국에서 방탄소년단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전 세계의 달러와 유로화를 국내로 빨아들이는 강력한 수출 펌프예요. 미국 돈이 미국에서 도는 게 아니라 미국 돈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프랑스 돈도 일본인도 브라질 돈도 전부 한국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국가 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이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애국인 거죠. 멕시코 대통령이 친서를 보낸 게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가 장밋빛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불편한 얘기를 해야 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지금 누군가 그 거위배를 가르려고 칼을 들이대고 있거든요. 부산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논란 아시죠? 평소에 5만 원 하던 모텔 방이 1박에 100만 원까지 뛰었어요. 20배입니다. 숙박업소 사장님들 논리가 뭐냐면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랍니다. 손님이 몰리니까 가격이 오르는 게 시장 원리 아니냐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시장 원리가 아니라 팬심을 인질로 잡은 몸값 협박에 가깝습니다. 7년 동안 적금 들어서 한국행 비행기 탄 외국인 팬한테 잠잘 곳이 없으면 100만 원이라도 내라는 거잖아요. 경제학에 죄수의 딜레마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싸게 받는데 옆집이 비싸게 받으면 손해보는 것 같고 옆집이 비싸게 받으니까 나도 올려야 할 것 같은 심리요. 결국 다 같이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죠. 각자의 선택은 합리적인데 그 선택이 모이면 전체가 망하는 구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부산 전체가 바가지 도시로 낙인 찍히고 있어요. SNS에 얼마나 악평이 쏟아지는지 아세요? 오늘 100만 원 벌었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그 100만 원이 미래의 한국을 찾아올 외국인 손님 100명을 쫓아내는 가장 비싼 청구서로 돌아올 거예요.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방탄소년단 컴백 뉴스 보고 하이브 주식 사야 하나 고민하셨죠? 근데 단순히 티켓이 매진됐다더라, 공연이 대박이래, 이런 가벼운 뉴스에 일희일비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아리랑 프로젝트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이게 그냥 공연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굿즈가 나오고 파생 상품이 나오고 콜라보레이션이 줄줄이 이어지는 거대한 플랫폼 비즈니스로 작동하고 있어요. 똑똑한 투자자라면 팬덤 플랫폼의 데이터를 깊게 파봐야 합니다. 위버스 가입자 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글로벌 팬들의 결제 패턴이 어떤지, 이런 지표들을 봐야 해요. 주가는 결국 실적과 지속 가능성을 따라가거든요. 단기 이슈에 휘둘리지 말고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요. 문화 콘텐츠가 아무리 하늘에서 돈비를 내려줘도 우리 사회가 찢어진 우산을 들고 있으면 그 돈이 전부 새버립니다. 바가지 요금이 바로 그 찢어진 구멍이에요. 정부는 지금 당장 관광 인프라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하고요. 숙박 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요, 눈앞의 푼돈보다 한국 고유의 따뜻한 정이라는 자산을 보여줘야 해요. 외국인 팬들이 한국에서 받은 인상, 그게 평생 가거든요. 그 인상이 진짜 경제 효과를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이번 방탄소년단의 아리랑 컴백은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타이밍을 노린 고도의 문화 전략이었고 6조 원의 외화를 빨아들이는 최고의 수출 역군입니다. 하지만 바가지 요금이라는 단기적 탐욕이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있어요. 100년 전 아리랑이 민족의 울분을 담았다면 오늘의 아리랑은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환희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전 세계 팬들이 한국을 노래만큼이나 따뜻한 나라로 기억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정한 노믹스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적정한 숙박비는 얼마일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